명품은 잘 몰라도 이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한때 이 브랜드 가방이 거리에서 3초마다 한 번씩 보인다고 해서 3초백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짝퉁도 이 브랜드가 독보적으로 많아서 시중의 제품 중 90%가 가품이라고 하죠. 다른 명품 브랜드에서는 인간 샤넬, 인간 구찌 같은 셀럽을 내세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브랜드를 쓰는 셀럽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매년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166년 역사의 루이비통입니다. 작년 쇼미더머니 10에서 비호가 부르짖던 이 브랜드. 최근에 정호연이 오징어 게임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때 그녀의 댕기머리에 달팽이를 기꺼이 만들어준 이 브랜드. 패션업계 기업 가치를 두고 나이키와 전 세계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소더비에서 이 두 브랜드 간의 200쪽 한정 발매된 에어포스 원 콜라보레이션이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어 큰 화제를 불러왔었죠. 경매에서 낙찰된 신발의 최종 가격 중 최고가는 무려 4억. 세금을 포함하면 대략 5억이 넘는다죠. 람보르기니를 신고 다니는 격이네요. 업계 최고들의 콜라보레이션이라 역시 규모가 남다르죠. 루이비통이 명품, 아니 패션 업계의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중심에는 루이비통을 통해 다양한 업적을 쌓아온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루이비통의 인기 상품들이 아닌 루이비통을 일궈낸 인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ollow me. 그는 프랑스 앙쉐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14살이 되던 해에 더 큰 몰에서 놀아보고자 결심. 고향을 떠나 무려 2년간 48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파리로 향합니다. 참 대단한 근성이죠. 파리에서 그는 무슈 마레샬이라는 여행용 트렁크 공방에 취직을 합니다. 그 당시 귀족들은 여행을 다닐 때도 큰 깃털 달린 모자와 풍성한 드레스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포장을 잘 해야 안의 내용물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을 싸는 패커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루이비통이 이 짐 싸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폴레옹 3세의 황후 외제니 드 몽티조의 총애를 얻으며 그녀의 전담 패커로 발탁이 됩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황후는 개인 부티크를 열게 후원해 주었고 1854년 그의 나이 33살에 파리의 1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바로 루이비통 역사의 시작이었죠. 루이비통은 오픈과 동시에 소위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그의 여행용 트렁크는 기존의 트렁크와는 다른 혁신적인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용 트렁크 상단을 평평하게 바꿨습니다. 기존의 트렁크들은 상단이 둥근 형태라 짐을 쌓는 데 불편했는데 이를 평평하게 개선해 편하게 짐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두 번째, 최초로 여행용 트렁크에 방수 기능을 첨가합니다. 한 예로 타이타니코 아시죠? 침몰 후 떠다니던 루이비통 가방을 건져보니 그 안에 물건이 멀쩡하게 있었다고 하죠. 이 소문으로 루이비통 가방이 전 세계에 알려진 기회가 되었죠. 세 번째, 트렁크 안에 들어갈 물건에 맞춘 칸막이를 제작합니다. 왕실 전담 패커 때 발휘하던 실력과 노하우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겠죠. 이렇게 당시 여행용 트렁크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루이비통은 상류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여행 가방 하면 바로 루이비통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이 20세기 들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대 경영자 루이비통의 아들 조르주 비통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도 루이비통을 그대로 따라하는 가품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가품을 막기 위해 고심하던 조르주 비통은 브랜드 고유의 패턴을 제작합니다.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패턴인 1888년 다미의 캔버스, 1896년 루이비통의 로고와 별과 꽃의 패턴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모노그램 캔버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까지 이 두 패턴으로 만들어진 가품이 가장 많다고 하죠. 루이비통은 설립 이래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루이비통의 여행용 트렁크들은 각 고객의 개성에 맞추어 맞춤 제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테니스 선수의 라켓 케이스,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케이스 등등 2012년에는 루이비통에서 김연아 선수를 위해 소속 장인이 8개월간 만든 스케이트 트렁크를 제작해 전달한 일도 있었고요.
점점 진화되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며 협업, 즉 콜라보레이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예로 고객의 주문으로 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유명한 핸드백이 있는데요. 바로 샤넬의 가브리엘 샤넬이 직접 주문해서 만들게 된 알마백과 오드리 헵번이 그녀의 작은 체구에 맞게 작은 사이즈로 특별 주문해서 만든 스피디백입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콜라보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급스러운 명품 브랜드 하우스의 이미지를 차근차근 쌓았고 인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명실상부 업계 최고의 명품 가방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뜨거웠던 루이비통은 1980년대 급격히 인기가 줄어들며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동안 가족 경영으로 이어오던 루이비통에 새 바람을 불러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LVMH의 회장 아르노입니다. 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디자이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이징이라고 하죠. 그즈음 아르노는 그토록 찾던 한 천재 디자이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마크 제이콥스입니다. 뉴욕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는 20대의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으로 페리 앨리스에 영입되어 90년대 초반 기존의 관습의 틀을 깨고 스트릿 패션과 하이 패션을 접목시킨 그런지 룩을 선보이며 미디어와 젊은 층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정작 보수적이었던 경영진과의 마찰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마크 제이콥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던 아르노 회장, 1997년 그를 루이비통 기성복 라인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합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고리타분한 루이비통의 이미지에 젊은 감각과 큰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한 예로 그간 똥색백이라 놀림받던 고리타분한 기존의 소재에 산뜻한 에나멜 소재를 접목시켜 모노그램 패턴이 입혀진 베르니 라인을 출시합니다. 발매 후 젊은 층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요. 아르노의 베팅이 성공한 셈이죠. 그는 당시에는 아직 생소했던 콜라보에 능했는데요. 현대 미술의 흐름을 보려면 루이비통 매장으로 가라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를 많이 진행합니다. 유명한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많은 관계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2001년 그래피티 아티스트 스테판 스트라우스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스테판 스트라우스는 펑크, 그래피티, 락 스피릿의 대명사인 현대 미술가죠. 루이비통 갈색 가방에 그의 형광 그래피티 낙서 패턴을 넣었고 발매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콜라보레이션은 대성공이었죠. 2004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스트라우스를 기리기 위해 2009년 마크 제이콥스는 그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회고하며 당시 혹독한 다이어트로 그가 직접 누드로 찍은 화보는 엄청난 이슈였죠. 2002년 일본의 현대 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콜라보레이션. 그와 다카시가 콜라보를 위해 만나 이야기한 시간은 단 15분이라고 하는데요. 다카시는 화이트 바탕에 멀티 컬러 모노그램 패턴을 넣어 기존의 컬러에 혁신을 주었어요. 발매 후 반응은 당연히 폭발적이었고 무려 12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판매되었죠. 2008년 GD와의 콜라보로도 유명한 도용의 미술가 리차드 프린스.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의 사진을 그대로 차용한 작품을 1억에 판매하고 루이비통과 조크 시리즈를 발매. 12명의 간호사 룩의 모델들이 런웨이를 하며 이 가방을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카니에 웨스트, 다프트 펑크, 제프 쿤스 등등등 너무 많네요. 마크 제이콥스는 수많은 콜라보를 통해 상업적 성공과 예술적 가치의 성공, 이 두 가지를 루이비통에 안겨주며 루이비통을 업계 1위로 올려놓는 업적을 이뤄냅니다. 그가 발매한 루이비통 제품들은 현재까지도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마크 제이콥스가 루이비통을 떠나고 그 후임으로 니콜라스 제스 키에르가 영입됩니다. 15년간 발렌시아가를 이끌며 그 유명한 모터백을 만든 인물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베두나의 절친으로도 유명한 디자이너죠. 루이비통의 여행이라는 전통적인 사상을 현대적인 스포티함으로 잘 접목한 뉴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내며 현재까지도 루이비통에서 여성복 수석 디자이너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루이비통과 슈프림 콜라보로도 잘 알려져 있는 팀 존스. 그는 2011년 루이비통의 남성복 라인 아티스틱 디렉터로 영입됩니다. 그도 루이비통에서 많은 콜라보를 진행했지만 그중 가장 역사적이고 유명한 콜라보는 바로 2017년 슈프림
수프림과의 콜라보였죠. 킴 존스는 이 콜라보에 대해서 이제 하이패션과 스트릿 패션의 경계는 사라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큰 성공으로 현재까지도 엄청난 프리미엄가로 리셀되는 콜라보로 남아있죠. 킴 존스의 뒤를 이어 콜라보의 제왕 버즈라블로가 2018년 루이비통의 남성복 라인 아티스틱 디렉터로 영입됩니다. 하이엔드와 스트릿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명품 소비층이 젊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르노 회장은 다시 한번 혁신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밀레니얼 세대의 칼 라거펠트라 불리던 버즈라블로는 2009년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 팬디의 인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쉬는 텀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암을 선고받고 사망하기 전 2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자신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일하던 그를 더는 볼 수 없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버즐의 콜라보는 오프화이트, 루이비통, 그리고 자기 자신 크게 이 셋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는 이 세 분야에서 모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그의 콜라보들은 워낙 유명하고 너무 많기에 이 한 편의 영상으로 부족하죠. 166년 전 설립 이래로 수많은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있는 루이비통. 현재의 패션 제국을 이뤄내기까지 그 안에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며 거쳐간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철한 장인 정신에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도전 정신까지 역사를 이끌어온 또 이끌어가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브랜드 166년 역사의 루이비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에 관한 재미있는 스토리는 계속될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